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또 추경호 원내대표 이제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댓글을 통해서 일종의 공격을 하고 뭐 이런 걸 했는지 안 했는지 유출인지 아닌지 사실관계를 좀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그 자체로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가운데 이게 공방이 계속되니까 약간 뭐 한동훈 대표 쪽에서 한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받는 뭐 그런 상황인 거고 친윤계는 사실 그렇다고 보고 지금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관계는 온데간데 없고요. 우리가 보통 싸움이 지나치다 보면 야 너 몇 년생이야 이렇게 가잖아요. 그것처럼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아예 권력 투쟁이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는 뭐 철회도 안 될 겁니다. 이제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지금 친윤계가 물어버렸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나가기 전까지는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더 활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권력 투쟁의 장이 열려버렸는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조직적, 세력적 내지는 국민적 지지 이런 준비 작업을 지난 4달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래놓고 63%로 내가 당선되지 않았냐. 그거 흘러간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기대 가지고 뭐 요즘 이제 사진 찍는 것도 별로 신선하지 않고 뭐 생닭도 들 겁니까? 아니 뭐 생중계 또 요구할 거예요? 또 독대에 집착하면서 호소할 겁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한동훈 대표가 저도 최고위 발언을 듣고 왔는데 무슨 주제를 막 6개인가를 막 쏟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일한다라는 걸 어필하려는 의도인 건 알겠으나 메시지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들이받아 버리면은 거기에 다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저는 뚫어낼 힘이 없다, 조직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제거하지 않을 거면 스크래치도 내지 않았다라는 게 친윤계의 워딩인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조만간 작업 들어갔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김규환 선배가 이제 그건 뭐 방송에서 한 얘기인데 우리 정치적 삽바 잡았다. 너네 그리고 이 칼이 댓글로? 그리고 칼이 꺼내야 무섭냐 칼집에 들어있을 때 더 무섭지라고 했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건 경찰 수사 권한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윤재옥도 있고 이철규도 있는데 경찰 고위 간부 출신들 핸들링 충분히 가능해 견딜 수 있겠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초한 측면이 있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 딱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잖아요. 장예찬 전 최고가요. 그때 한동훈 대표 공식 일정 있었어 없었어? 없었던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원 게시판이기 때문에 여론의 어떤 향배를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기는 제한적이죠. 당원만 하는데.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한동훈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이런 여론이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이렇게 유리하게 취사 선택을 해서 썼다라는 거죠. 지금 장예찬 전 최고가 또 제2에게 여기서 제2에게는 아마 주진우 의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남 카페올에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하죠. 강남 카페올에? 강남 카페올에 강남 나쁜 짓을 또 했나 봐요. 나쁜 짓을. 이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뭔가요 또 이거? 강남 카페올에 또 뭔가요? 이게 강남 맘들의 카페인데요. 인터넷 카페인데 거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듣기로는 그냥 자기가 그 강남에 뭐 거주하는지 이걸 확인받는 거에 그치지 않고 추천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의미한 건 누가 그 글을 어떤 아이디로 썼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특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마 배우자가 활동하지 않겠냐는 추가 폭로가 있을 걸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치적 삿바 잡혔다? 본인이 자초하고 그걸 본인이 핸들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걸었던 3대 요구 이런 거는 사실은 의미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가 지금 김건희, 윤석열 두 내외가 막 다 휘젓는 거보다는 그래도 친한계가 일정 정도 개혁을 위해서 뭐 김건희 라인을 정리하라거나 뭐 이런 등등의 요구는 할 법하다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이렇게 되면 도로 친윤당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 권력은 여전히 살아있음이 확인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결하기 어려워지는 눈치 보기 이런 게 더 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은 민주당에서는 이제 분화를 통해서 친윤 친한 분화를 통해서 이 명태균 이슈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거는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 친윤당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친한계 이제 아까 밀어내면. 경찰 얘기하셨는데 윤재욱, 이철규도 있지만은 이만희, 김석희까지 이만희 있으니까 얘기까지. 사실은 경찰 쪽에 줄을 대면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아마 그런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친윤 색채를
탈피하자라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꽂은 거거든요. 네. 그때 생각해 보시면 총선 망한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 대패하고 나서 이제 한동훈을 통해서 이미지 쇄신을 노력했죠. 네. 근데 이미지뿐이었고 허상이었고 총선 때도 이조 심판론 노래 부르다가 망했는데 네. 그 이후에 뭐 황우여 비대위원장 와서 깔짝깔짝 뭐 하시다가 되는 거 없이 또 한동훈 들어서서 63%로 이분이 또 대표로 선출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4-5달 끌어왔는데 이제 와서 또 도로 친윤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이건 퇴행도 이런 퇴행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서구청장 패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앞으로 이제 저는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이 뭐 특검도 막고 탄핵도 막는다고 쳐도요. 네. 국민적 심판을 어떻게 막습니까? 앞으로 선거가요. 재보궐 선거 있고요. 이제 해가 금방 바뀌는데 2025년 바뀌면은 그 다음 해 넘어가면은 1년 뒤에 지방선거 큰 판이 열립니다. 네. 그럼 이렇게 국민의힘이 가서는요. 특히 수도권, 대전, 충청, 강원 이쪽 지역만 해도 거의 국민의힘에서 후보 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왜냐면 뭐 어차피 안 되는 선거에 왜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그러면 TK, 뭐 PK도 이제 위험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그 영남당으로 소멸 축소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는 본인들이 정당의 꿈이라고 하는 수권이 가능하겠느냐. 그럼 수권이 불가능한 정당이 되면은 윤석열 부부와 함께 순장하는 이제 순장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그 당의 이제 미래는 어떤 건지 대충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좀 암담한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첫 번째는 국민들이 많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오늘 뭐 사도광산 추도식 다들 보셨겠지만 뒤늦게야 뭐 그 다 취소해가지고 텅텅 빈 그런 일면 머리에 그 걸린 사진 기사들 다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다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한동훈 대표 친한계가 다 제거가 되면 그럼 도루 친윤당이 되고 장해찬 씨 같은 분이 다 또 화려하게 국민의힘에 복귀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 권력은 다시 또 공고해지고 그리고 양도구역 한번 또 해야죠. 네? 이준석 의원도 같이 들어와야죠. 이준석 장례차하고 의원이요? 손을 잡았던데 세트로 같이 들어와야지. 아니 그래도 거기는 아직 개혁신당인데 뭐 같이 들어올 것 가겠습니까?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정말이요? 아니 지금 장례찬 최고랑도 손을 잡고 네. 막 한동훈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데 아니 이준석 의원도 새로운 정치하겠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한테 뭐 그렇게 관심 가질 게 있습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한테 관심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내에서 지분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또 범여권이 한번 대선을 앞두고 또 한 번 뭉치겠다라는 그 또 잔머리를 전 쓸 거라고 저는 보는 건데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또 남아 있겠죠. 근데 진짜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다시 또 가겠습니까? 설마? 장례찬 씨랑 손을 왜 잡죠? 지금은 이해관계가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동훈 죽이기에 나도 예.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동훈을 왜 완전히- 죽여야 되죠? 그럼 저해보세요. 왜 죽여야 될까요? 근데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되는 게 네. 왜냐면 지난 주부터 계속 왜냐면 한동훈이란 정치인이 담보했던 보수의 가치가 있어요. 윤까지는 아니어도 비윤으로 해서 네. 쇄신을 해라. 예. 국정 방향의 전환을 이끌어내라.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부응하려고 노력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숨죽이고 수면 아래로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대척점을 제대로 만들고 있지 못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본인 가족을 건드렸을 때 한동훈이란 정치인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우리가 네. 너무 그 기시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례대표 때 부인이 관여했다는데 어떡할 거냐. 원희룡 장관이 직격했었어요. 전당대회 때. 나 정계 은퇴할 거다. 사람 이름 대봐라. 이랬습니다. 이 사람이요. 네. 근데 지금은 뭐 당원 명부 정당법 운운하면서 기를 못 쓰고 있어요. 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이라서 그런 걸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최소한 이게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각자이든 그건 있겠지만 굉장히 측근. 왜냐하면 이 당원 게시판에 접근할 때는 실명인지를 본인 주민번호를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본인의 자녀의 주민번호를 제3자한테 맡겼다고. 특히 한동훈 당대표의 상상하기가 좀 어렵다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네. 생각이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굽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쇄신이고 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정책도 후지다고 보수 언론도 꾸짖습니다. 그러면 예. 사실 자신의 자녀의 어떤 개인정보까지 넘겨서 이런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친윤에서 만약에 했다면 예. 한 명 정도가 왜냐하면 장해찬 전 최고가 폭로했던 댓글팀 운운 어쩌고 저쩌고도 네네네. 있었으니까 정말 신뢰하는 모종의 어떤 그런 게 있었거나 아니면 자신 내지는 아주 믿을 수 있는 가까운 가족 정도가 아니었느냐. 왜냐면 이 정도의 인적 상황을 공유할 수 있다면 일반
뭐 못 믿을 사람하고는 할 수 없는 거고 이게 도용당했다면 길길이 뛰었을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 진작에. 가만히 있을 사람은 네. 아니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런동은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팔동은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데. 근데요, 저는 그래도 이게 뭐 천만다행으로 보는 게 네. 지금 뭐 여권표가 8표잖아요. 이탈표 필요한 네, 네. 정적 의결 요건이요. 그러니까 저는 그 8표 정도는 그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아예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다. 예를 들어 뭐 30석, 40석을 요구한다면은 이 집단으로 뭉쳐지지 않으면은 네. 각계의 이탈로는 만들기 어려운 숫자인데 네. 이 8표 정도는요.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뭔가 지금 이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그런 분들이 저는 꽤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네. 그런 저는 그 8표 숫자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조금 더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여론이 나빠지면 네. 전 8표 정도는 충분히 네. 이탈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목요일까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게요 국민의힘 안에도 그 108명의 생각을 무슨 전체주의적으로 다 고무줄 가지고 묶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그래도 판단이 있는 거고 특히나 그 법안의 그 재의결 같은 경우는 무기명 익명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익명성을 보장해서 네. 저는 이 나라를 걱정하거나 아니면 이 당내 상황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8명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숫자 자체가 허들이 낮기 때문에 예. 저는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늘 있다. 그래서 여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도에 있다는 관망파. 그렇죠. 예, 관망파 50인의 선택이 어디로 기우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 양비론파죠. 아 윤석열 한동훈 그렇죠. 다 짜증난다. 네. 이러다 나라 절단난다라는 그 수가 움직이면 저 8표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그렇습니다. 봅니다.